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소액을 거액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는 낭만 주식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25년도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지나는 시점이고요. 네이버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결론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사실 차트 좀만 보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 중장기적인 추세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 하락은 왜 나왔는가. 이 비상식적인 하락이 두 차례 나왔는데 이 하락의 이유가 무엇인가부터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 두 개의 하락 음봉에 대한 이유가 다르거든요. 이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거니까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일단 이 익숙하지 않은 화면으로 제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이 키움증권 HTS가 지금 NXT 대체거래소가 3월 4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스템 점검을 해서 오늘부터 내일 오후 5시까지 키움증권 HTS와 MTS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 흐름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미리 찍어 놓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화면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일단 이 두 번째 장대 연봉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실 거라서 일단은 두 번째 장대 연봉, 어제자, 금요일자 하락이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자면, 일단은 이 트럼프가 관세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했죠. 3월 4일 중국에다가 10%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 자동차, 의약품 이쪽에도 관세 매길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 달 유예됐었던 내용이었던 만큼 하락분이 추가로 또 진행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단 금요일장 하락이 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과 코인 이쪽에서 강한 하락이 나오게 되니까 그 여파가 고스란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거다 라고 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추가로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약간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른 증시 부담이 발생했다 하는데, 상법 개정까지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결국엔 이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시뻘겋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전부 상승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하락이 하락을 적용했던 만큼 상승이 상승을 적용해 줄 거라고 봅니다. 요즘 우리 증시가 상당히 힘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첫 번째 장대 연봉이 나왔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공식.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배당 기준일이에요. 배당 기준일. 우리가 여태까지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이 항상 배당 기준을 매겼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현물 배당 결정된 날짜가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따라서 주주명부 폐쇄가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단은 2월 28일 우리가 지난 금요일장에 이 네이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이면은 요 캔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요 캔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강한 음봉이 떨어져 내린 겁니다. 배당락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원래는 배당되는 그 퍼센티지 정도만큼 주가가 하락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것이 과하게 내려졌다. 왜? 아래 구간에서 매집을 해놓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익을 일단 보고 있었는데, 미국 증시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배당락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하락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추가 하락이 나온 이유는 이것이 더해지고 트럼프 관세와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지면서 하락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과한 하락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셨다면 오늘 영상으로 좀 해결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를 한번 쭉 이해하고 나시면은, 뭐야? 그럼 결국 네이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네? 그냥 배당 때문이고 트럼프 때문이고, 그죠? 그게 제가 계속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 자체의 어떤 매출적인 부분이나
앞으로 비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뭐 영상을 올리는 것들마다 종목이 떨어진다느니 애초에 제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을 해보시면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이버 영상을 제가 10월 달부터 작년 10월부터 올려드렸어요. 작년 10월에 제가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왜 계속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네이버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제는 삼성전자 말고 이거 사라 라고 3달 전에 뭐 3달 전이면 대충 해도 여러분들 11월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시간 변동이 조금 대충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삼성전자 말고 이거 사라고 대충 11월부터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역대급 쌍끌이 매수와 그리고 AI 대장으로 우상향 시작한다라고 사실 이거 10월 달부터 영상 올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볼게요. 10월, 11월이면요. 요 자리에요, 요 자리. 11월. 여기 보이시죠? 11월이면 요 자리고 제가 매수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미리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근데 뭐 올리는 것마다 떨어지니 제발 개소리 좀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너무 나는데 뭐 제 영상을 제대로 구독이나 하고 하는 말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다면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물론 제 영상을 늦게 보고 늦게 구독을 하시게 돼서 이런 좋은 종목들을 너무 늦게 알아버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늦게 보게 됐었다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인식을 하고 이런 종목이구나 자료 드리는 것도 쭉 보시면서 이런 방향성을 이때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이 구독자들은 이런 자리부터 좀 들어갈 수 있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중국이랑 미국 AI 기업들이나 뭐 피어 그룹하고 비교를 한다느니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비교할 때는 갖고 있는 이 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사업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여기에서 적정 가치를 계산할 때 비교군으로 작성을 한 게 LLM을 갖고 있는 기업을 갖고 방향성을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AI 시대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LLM을 보유한다라는 것 자체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 한국 토종 LLM이라고 봐도 사실 무방합니다. 할루네이션 자체가 뭐 외국의 챗 GPT나 이런 것들을 한국인이 적용을 했을 때 너무나도 큰데 네이버 거 쓰면 사실상 없거든요. 뭐 써보기나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뭐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 LLM 그래서 한국 대표 LLM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하고 레퍼런스를 맞추는 거고요. 그랬을 때 평균 PER이 요 정도가 나오게 되고 적정 주가가 요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과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요 가격에서 매도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거고요. 절반 물량 여기서 매도, 전량 매도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적힌 파일을 확인하시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네이버 자료 이렇게 문자 연락 남기시면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자료 숫자 적혀 있는 자료는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릴 겁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페이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참고하실 만한 내용까지 쭉 적었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 요거 가져가시면 좋겠죠. 2월 5일 시점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요거 볼륨 1으로 해서 파일 전달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요 게시물 탭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자료 받았어요 라고 해서 5달 전부터 6달 됐죠 벌써 반년 전부터 해서 258분이 요거 자료 받았다고 댓글 이렇게 남겨주고 계십니다. 100% 무료로 투명하게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아 가시고 나면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제 채널 투명성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00% 무료로 드리고 있다. 010-5741-1740 번호 010-5741-1740 번호 여기다가 네이버 자료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전달 드립니다. 확인하자마자 바로 전달 드리고요. 24시간 절대 안 넘깁니다. 챙겨갈 수 있고 네이버 대행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대해서 방향성을 일단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추가로 좀만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강한 하락이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집이 강하게 들어왔죠. 이는 주가가 여기 가격 구간을 터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항대역 구간을 터치를 했고요. 이 가격에서 사실 이 국면 어제 금요일자 음봉만 나오지 않았으면은 이거는 새로운 국면에서 이 추세를 타고 쭉쭉쭉 올라가서 요 정도까지도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의 선만 찍찍 그어도 볼 수가 있는 올라갈 수가 있는 가격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강하게 좀 이탈을 했는데 이 추세선, 이 상승 추세선 자체는 아직 무너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봉 이렇게 딱 터져주면서 이렇게 이 상승 추세선 위에 올라타는 모습을 확실하게 연출을 해주면 이거는 네이버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한 채로 흐름이 잠깐 유지가 된다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 추세선 있죠. 이걸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은 길어질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급 데이터를 상당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키움증권 HTS가 작동을 안 하죠. 여러분들 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걸로 전 기억을 합니다. 금요일장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수급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한 분이 수급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간다. 기존의 수급 얘기를 해주시던 걸로는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렇게 과하게 하락이 나오냐? 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하락에 대한 이유는 오늘 전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수급 논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매집을 했다라는 게 수급이에요. 그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집을 했다. 그러면은 주가가 이렇게 잠깐 떨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안 그런가요?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가는 오르면서 내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뭐 얘네가 여기에서 매집을 했으니까 이 가격 이하로 절대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누구나 수급 공부해서 주식하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기서 매집을 했다만 증시 환경이 안 좋을 때는 뭐 개인 투자자들을 털고 가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 이들이 생각했을 때 매집을 해놨지만서도 주가를 올리기에 석연찮은 상황이라면 당연히 떨구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기들도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 시점에 그런 얘기가 많았죠. 세력도 물렸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증시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수급 논리로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들도 무조건 100% 수익을 보는 거는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그렇지 하면서 이제 납득가시는 부분이 아마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네이버 전반적으로 하락 이유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하락 이유를 설명드리고 나니까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 알게 됐고 상승할 이유만 남았다라는 거 알게 됐죠. 그리고 일단은 가치적인 목표가 알려드렸고요. 그죠? 가치적으로 알려드렸고 기술적으로도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 좀 상승이 가능한 상태다. 그리고 차트 패턴적으로 봤을 때 대응하셔야 하는 구간까지도 설명 다 드렸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상승한 부분들과 전체 수급 논리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면은 완벽한 설명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남들은 미국 시장 오른 것도 확인 안 하고 어제 미리 찍어놨던 것들로 네이버 오늘 영상 올리는 애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웃기는 애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네이버는 걱정하지 않고 쭉 챙겨가시면 여러분들 다 돈이 된다. 다 돈이 되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목표 가격을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가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 적혀 있는 파일 그대로 전달 드릴 테니까 010-5741에 1740 번호 1740 번호 여기다가 네이버 자료 이렇게 문자 연락 남기시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들께 전부 요 자료 전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오늘 키워드 이야기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키워드는요. 체계적 위험입니다. 이 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 종목 자체에 닥쳐 있는 위험이 아니라 증시 매크로적인 환경의 위험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거죠. 기업 자체에 막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악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에 일괄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 물론 그 안에서 수혜를 보는 일부 종목들이 있겠죠. 이번에도 트럼프 관세에 의해서 뭐 엔터 종목이라던가 뭐 미국에다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이제 수혜를 좀 보지만 서도 이렇게 체계적인 위험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뭐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천재지변 같은 거.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 트럼프랑 친구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는 이걸 예측을 했다. 뭐 이때 팔아야 된다 얘기하지 않았냐. 이런 헛소리 하는 애들 만약에 있으면은 다 구독 취소 때려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체계적 위험이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요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셨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여러분들 영상이 좀 불편합니다. 지금 키움증권 차트를 쓸 수가 없어서 좀 불편한데 일단 현대마린 솔루션까지 영상 정리해서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하지 않을게요. 이거 너무 불편해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여러분들 주말 잘 마무리 하시고요. 연휴 기간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내 보유 종목들을 대응해 나가면 될지 확실하게 좀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낭만 있는 주말, 낭만 있는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